안녕? 생존자들, 재윤이야. 자, 솔직히 말해보자. 너 지금 지갑에 얼마 있어? 10,000원 한 장? 아니면 카드 할부 명세서만 잔뜩 들어있어? 지금 2026년이야. 국밥 한 그릇에 13,000원이 넘어가는 이 미친 세상에서 너는 아직도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고 있지. 상사 눈치 보며 하루 9시간. 내 영혼을 팔아서 받는 돈이 고작 새우 300만 원 남짓일 거야. 그거 알아? 그건 그냥 생명수당이야.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강남에 사는 그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할까? 그들이 너보다 똑똑해서? 아니, 그들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 그 기계의 이름이 뭔지 알아? 바로 미국 주식 S&P 500, S&P 500. 야, 잘 들어. 내 통장에 딱 5억만 있으면 내일부터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봐도 매달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와.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돈을 빼서 써도 내 원금 5억은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지. 야, 재윤아, 무슨 약 파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생각했지? 이건 사기가 아니야. 이건 마법도 아니야. 이건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이미 검증 끝낸 수학, 바로 4% 4%의 법칙이야. 은행 직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이 이야기 안 해줘. 왜냐고? 네가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은행 예금 다 빼버릴 테니까. 그들은 네가 평생 가난하게 일만 하길 바란다고. 단돈 1만 원으로 이 불멸의 기계를 만드는 법, 그리고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진짜 생존 공식. 오늘 내가 아주 뼛속까지 새겨줄게. 준비됐어? 정신 똑바로 차려. 늦으면 너만 손해니까. 자, 현실을 직시해보자.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회사 앞 식당에서 대충 김치찌개 하나 시켰겠지? 계산할 때 영수증 봤어? 13,000원. 커피 한 잔까지 마시면 점심값만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세상이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 한 장이면 밥 먹고 커피까지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 이게 바로 2026년의 대한민국 헬조선의 민낯이야. 너는 매년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껏해야 3%나 5% 인상을 요구하며 굽신거리지. 그런데 물가는 작년에 비해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관리비 안 오른 게 하나라도 있어?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삼겹살 조금 담으면 10만 원이 그냥 사라져. 내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네 숨통을 조여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해. 쉽게 말해서 너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볼까? 지금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치자.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야. 와, 큰돈 같지?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얼마지? 강남은커녕 서울 외곽 노후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가. 숨만 쉬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화장실 하나 못 산다는 계산이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야. 너희 부모님 세대는 달랐어. 그때는 은행 이자가 10%가 넘었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집도 사고 차도 샀어. 그땐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성실함은 그냥 호구 잡히기 딱 좋은 태도야.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옛날 공략집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회사는 너를 가족이라고 부르지? 웃기지 말라고 해. 회사는 너를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건전지로 볼 뿐이야. 네가 젊고 팔팔할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늙고 병들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 명예퇴직, 권고사직, 구조조정.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은 너는 이제 쓸모없으니 나가라는 소리야. 네가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네 수입은 정확히 0원이 돼. 하지만 내 지출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아. 국민연금? 그거 2055년이면 고갈된다는 뉴스 봤지? 네가 늙었을 때 국가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하나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바로 너야. 다른 하나는 돈이 시간을 벌어다 주는 사람, 바로 자본가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첫 번째 그룹에 머물러 아침 7시에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상사 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주말만 기다리며 시체처럼 살아가. 그러다 60세가 넘어서 은퇴하면 치킨집을 차리거나 경비원으로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강남의 부자들은 달라. 그들은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브런치를 먹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여행을 떠나. 그들이 노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산은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불려. 네가 잠든 사이에도, 네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그들의 자산은 계속해서 새끼를 쳐. 이 격차는 절대 노력으로 메울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야근을 하고 주말 특근을 해도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이건 달리기 시합인데 너는 두 다리로 뛰고 있고 저들은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 꼴이야.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계의 굴레를 벗어나야 해.
너를 대신해서 일해줄 아바타, 너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올 용병이 필요해. 그 용병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실하며 절대 배신하지 않는 놈이 바로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S&P 500이야. 재윤아, 5억이 누구 집게 이름이냐?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빠듯한데 5억을 언제 모아? 맞아? 5억은 큰 돈이야. 월급쟁이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일 수 있어.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시작도 없어. 5억이 있으면 매달 3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겨. 이건 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매달 꽂히는 돈이야. 생각해봐. 매달 300만 원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온다면 너는 내일 당장 그 지긋지긋한 사표를 던질 수 있어. 만원 버스에서 사람들의 치일 필요도 없고 보기 싫은 놈들 보며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야. 5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지금 당장 5억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 당장 5억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너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있을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평생 남을 위해 일하다가 쓰다 버려진 건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이라는 거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주인으로 살 것인가. 자, 이제 현실 파악은 끝났어. 뼈 좀 맞았냐? 아프지? 아파야 정상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럼 이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구체적인 방법, 그 5억을 만드는 마법의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더 이상 은행 창구 직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 글자도 놓치지마.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5억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둬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돈 모아서 은행 예금 넣어야지 이 생각부터 하잖아. 미안하지만 그건 자살 행위야. 은행은 내 친구가 아니야. 은행은 내 돈을 헐값에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주는 돈 장사꾼일 뿐이라고. 지금 예금 금리 몇 프로야? 잘 쳐줘봐야 3% 되지? 그런데 진짜 물가 상승률은 마트 가보면 알잖아. 체감 물가는 7%, 8%씩 올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네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순간 네 돈은 매년 4%씩 삭제되고 있다는 거야.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 그릇 수는 줄어든다고. 이걸 구매력 손실이라고 해. 열심히 저축할수록 너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충격적이지? 그럼 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둘까? 그들은 자산을 사.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전설적인 4%의 법칙이야.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네가 은퇴 자금을 주식에 넣어두고 매년 4%씩 빼서 써도 30년 뒤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거야. 아니, 오히려 돈이 더 불어날 확률이 높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아주 심플해.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지난 100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 연평균 약 10%야. 전쟁이 나든 금융위기가 오든 결국 우상향해서 평균 10%를 찍어줬어. 자, 내 통장에 5억이 있다고 쳐. 5억을 S&P 500 ETF에 넣어. 그러면 역사적 평균으로 연 10%, 즉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여기서 물가 상승률 3%를 빼야겠지? 내 원금의 가치는 지켜야 하니까 5억의 3%인 1,500만 원은 재투자해서 원금을 불려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지? 5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딱 3,500만 원이 남아. 이걸 12달로 나누면 약 291만 원, 대략 월 300만 원이야. 보여? 5억이라는 자본이 일해서 벌어온 돈 5천만 원 중에서 물가 방어할 돈 떼고 남은 돈만 써도 월 3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써도 내 원금 5억은 물가 상승분만큼 계속 커진다는 거지. 올해는 5억이었지만 내년에는 5억 1,500만 원이 되고 그 후년에는 더 커져. 원금이 커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10% 수익금도 덩달아 커지지. 네가 받는 월급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동 인상되는 거야.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애플 아이폰이 팔릴 때마다, 스타벅스 커피가 팔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깔릴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위해 일하고 돈을 벌어다 줘. 너는 그 주주로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주식은 위험하잖아. 반토막 나면 어떡해? 물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해.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역사가 증명했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한 S&P 500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걸 네가 1년, 2년 단타 칠 게 아니라면 10년 이상 장기로 묻어둔다면 이보다 안전한 자산은 없어.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이야.
현금은 100% 확률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5억이 있으면 넌 상사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어. 매달 300만 원이면 굶어 죽지 않아. 럭셔리한 삶은 아니더라도 네 시간을 온전히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대신 도서관을 가도 되고 헬스장을 가도 되고 공원을 산책해도 돼. 싫은 사람 안 보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삶. 그게 진정한 부자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재윤아, 말은 쉽지. 5억이 어디 있냐고. 맞아. 5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방법을 따르면 5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 평범한 월급쟁이도 할 수 있어. 다만 네가 그동안 가졌던 소비 습관과 마인드를 송두리째 뜯어 고쳐야 해. 강남 부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5억을 들고 나왔을까? 물론 금수저도 있겠지. 하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0원에서 시작했어. 그들은 너와 다른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그 비밀이 뭐냐고? 바로 복리의 마법과 강제 저축기야. 지금 당장 5억이 없어도 5억을 만드는 시스템을 오늘부터 가동하면 돼. 단돈 1만 원, 커피 2잔 값이면 시작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면서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어 시스템을 소유할 것인가? 자, 이제 머리가 좀 트였어? 5억이 그냥 큰 돈이 아니라 너를 구원해줄 졸업장이라는 게 느껴져?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졸업장을 딸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줄게. 자, 계산기는 두드려 받고 원리도 알았어.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통장에 5억은커녕 5천만 원도 못 모을까? 이유는 간단해. 너희 머릿속에 박힌 그 지긋지긋한 한국인 종특 때문이야. 첫 번째 병은 바로 빨리빨리 파리파리 병이야. 너희는 S&P 500이 연평균 10% 수익을 낸다고 하면 코웃음을 쳐. 야, 10% 먹어서 언제 부자 되냐? 옆팀 김대리는 코인으로 하루 만에 2배 벌었다던데.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이 뭐야? 빚내서 투자하는 빚2,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로 작전주나 밈코인에 올라타지.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면서 떡상만 외치다가 어떻게 돼? 결국 떡락 맞고 한강 물온도 체크하러 가게 되는 거야. 투자는 마라톤이야. 근데 너희는 자꾸 이걸 100m 달리기라고 착각해. 워런 버핏이 왜 부자인 줄 알아?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늙을 때까지 주식을 존버했기 때문이야. 부의 99%는 그가 50세 이후에 벌어들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당장 내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그 조급함이 너를 영원한 흙으로 만드는 거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왜 몰라? 두 번째 병은 더 심각해. 바로 보여주기식 삶과 시발 비용이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택시 타고 퇴근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주말에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면서 해시태그 달지. 샵 소확행, 샵 힐링. 웃기지 마. 그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확빈 작지만 확실한 가난이야.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명품 가방 사고 무리해서 외제차 뽑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그거 다 네 미래의 자유를 팔아서 현재의 허세를 사는 짓이야. 너희가 그렇게 이번 생은 틀렸어, 즐기며 살자, 욜로 요로라고 외치며 돈을 펑펑 쓰는 동안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뭘 하는 줄 알아? 그들은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낡은 국산차를 타. 왜냐고? 그들은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거든. 진짜 부자는 계좌가 두둑하니까 거칠애가 필요 없어. 반면에 가난한 너희들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으며 나 돈 많아요 라고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은행 빚으로 쌓은 모래성 위에서 말이야. 재윤아, 그럼 젊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두쇠처럼 살라는 거냐? 너무 슬프잖아. 아니, 내 말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사실 회사 탕비실 커피로 대체할 수 있잖아. 네가 지금 충동 구매한 옷, 작년에 산 옷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렇게 줄줄 새는 돈, 라떼머니만 모아도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은 충분히 모을 수 있어. 그 작은 돈이 S&P 500을 만나 복리로 굴러가면 10년, 20년 뒤에는 수억 원이 돼. 네가 지금 포기한 그 작은 사치들이 모여서 나중에 네가 직장 상사 면상에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는 거라고. 부자가 되는 과정은 원래 지루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안 나와. 매달 월급 들어오면 기계처럼 일정 금액을 떼서 ETF 사고 남은 돈으로 아껴 쓰는 삶. 그게 무슨 재미냐고? 그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는 거야. 화려한 삶은 부자가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너는 부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남들 시선 의식하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내 통장 잔고부터 의식해. 네가 지금 5억이 없는 건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야. 네 멘탈이 썩어 빠졌기 때문이야. 이 팩트 폭행이 아프다면 다행이야.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자, 이제 뼈 맞았으니까 순살 됐지?
그럼 이제 이 지옥 같은 소비의 굴레를 끊고 진짜 시스템을 만드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줄게.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테크트리 준비됐어? 자, 이제 핑계는 그만 대. 돈 없어서 투자 못해요 라는 말은 네가 커피 마실 돈도 없어서 맹물 마실 때나 하는 소리야. 네가 오늘 마신 스타벅스 라떼 한 잔 값이면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증권사 어플 켜봐. 그리고 검색창에 미국 S&P 500이라고 쳐봐. 타이거 티아이거, 에이스 에이시, 코덱스 코덱스, 솔솔. 수두룩하게 나오지? 그중 하나를 골라. 가격을 봐. 10,000원 조금 넘거나 그보다 싼 것들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버는 돈이 내 계좌로 꽂힌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5억 만들기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 여기 3단계 공략집이 있어. 1단계, 세금 혜택이라는 방패를 들어라. 바로 ISA, ISA와 연금저축이야. 주식해서 돈 벌면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 축하합니다. 세금 내세요. 하고 15.4%를 떼어가. 1억 벌면 1,540만 원을 뺏기는 거야. 억울해서 잠이 오겠어? 그래서 무조건 ISA, ISA 계좌랑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야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ISA 계좌에서 S&P 500 ETF를 모아가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세금 낼 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지.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해줘. 그 환급받은 돈으로 뭐 해? 소고기 사 먹어? 아니지. 그 돈으로 다시 S&P 500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공짜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치트키야. 이걸 안 하고 일반 계좌로 주식한다? 너는 전쟁터에 방탄조끼 없이 팬티만 입고 나가는 꼴이야. 2단계, 자동이체라는 족쇄를 채워라. 사람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돼. 월급날 기분 좋다고 쏘고 카드값 메꾸다 보면 투자할 돈이 없지. 그래서 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월급이 들어오는 날 무조건 30만 원, 5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ETF를 사게 만들어.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도 사. 가격이 떨어졌다고? 땡큐, 박앤세일이네 하고 더 사. 이걸 전문 용어로 적립식 투자라고 해. 시장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 너보다 똑똑한 월스트리트 애들도 못 맞추는 게 주가야. 그냥 기계처럼 숨 쉬듯이 매달 사 모으는 거야. 3단계, 수면제를 먹고 기절해라. 바로 존버의 미학이야. S&P 500을 샀으면 제발 어플 좀 껐다 켰다 하지 마. 오늘 1%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일 2% 떨어졌다고 우울해하고 그러다 보면 못 참고 팔게 돼.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의 멘탈이야. 복리 효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사람 만드는 거랑 똑같아. 처음에는 주먹만 한 눈 뭉치지만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집채만 해져서 혼자서도 굴러가. 그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걸 우리는 존버라고 부르지. 5억이 멀게 느껴져? 처음 1억 모으기가 죽도록 힘들 거야. 숨이 턱턱 막힐 거야. 하지만 딱 1억만 모아봐. 그 다음부터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져.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는 시간은 훨씬 짧아져. S&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으니까. 기억해. 너는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노후를 사고 너의 시간을 사고 너의 자유를 사는 거야. 오늘 참은 치킨 한 마리가 20년 뒤 내 은퇴 자금을 책임질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거야. 5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야. 더러운 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권리,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권리, 내 인생을 네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야. 그 권리증 단돈 10,000원이면 지금 당장 예약할 수 있어. 할 거야 말 거야? 자, 정리하자. 세상은 점점 더 가혹해질 거야.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집값은 안드로메다로 갈 거야. 이게 정해진 미래야. 국가가 너를 구해줄 거라고? 회사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꿈깨. 각자 도생이야.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오늘 내가 한 이야기 5억과 S&P 500 그리고 4%의 법칙.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 생존 기술이야. 지금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한 장, 그걸로 편의점 가서 맥주 4캔 사 마시면 내일 아침 숙취와 카드 명세서만 남겠지. 하지만 그 돈으로 S&P 500 ETF 한 주를 사면 너는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평생 남을 위해 일하다가 늙고 병들어 버려질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을 건지.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좋아. 믿지 마. 대신 직접 검증해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지난 100년의 주식시장 역사를 찾아봐. 그리고 만약 네가 그동안 은행과 사회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수수료 가장 적게 내고 ITF 사는 법, 그리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절세 전략까지 싹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억울하면 분노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가난해지는 일 빼고는 구독,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통장 장어는 내 마음대로 안 될걸. 재윤아웃. 살아남으세요.